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 정의, 그 다음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과연 성립할 것인가 라는 것,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정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A가 n번 곱해져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n번 곱해져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다음에 지수가 정수인 경우에는 이제 0이 되는 경우, 지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1로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n인 경우에는 A의 n분의 1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지수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A의 n분의 m, 여기서 m하고 n은 다 정수가 되겠죠. 정수가 되는데 분모는 자연수로 두고 분자는 정수로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에 맞도록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계에 맞도록 정의를 한다는 얘기는 지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A의 n분의 m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성립을 해야 돼요. 이게 A에 곱해주면, n분의 m 곱하기 n을 하게 되면, A의 m제곱.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의, 4제곱은 7, 그러면, 이런, 실수인 실수 x는 뭐라고 쓸 수가 있죠? x는, 바로 4제곱근 7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A라고 놓으면 이쪽에 있는 것을 A라고 놓고 이쪽에 있는 것을 B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꼴이 되느냐면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B가 되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는 A를 얘기하는 건데 실수 A, 이렇게 되는 실수 A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수 A는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면 바로 N제곱근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A의 N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그대로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이거를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게 되면 이것이 성립하도록 정의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A는 양수가 되어야 하죠. 왜 그러냐면 왜 A가 양수가 되어야 되냐면 요것이 양수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니까. 이것이 음수가 되면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7인 실수 x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자연수로 잡고 2보다 큰 자연수로 잡고 이쪽에 있는 m을 그냥 정수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A는 양수로 잡아야 한다 그랬죠? A는 양수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M하고 N은 정수가 돼야 되는데, 특히 N은 2보다 크게 되는, 2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그런 자연수로 잡고, 정수로 잡으면 돼요. Mn은 정수로 잡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A의 N분의 m이라는 그렇게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면 n제곱근 A의 m제곱으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A의 n분의 1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의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m이 1이 되는 거니까 n제곱근 A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체계가 맞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의를 이해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예를 들면
27의 3분의 2제곱은 어떻게 정의가 돼야 한다고요? 여기 세제곱근 27의 제곱으로 정의가 된다고. 정의가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세제곱근 27이라고 하는 건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의 제곱. 근데 이거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세제곱근 3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고, 우리 이렇게 3하고 여기 3하고 똑같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3의 제곱으로 나오고, 그래서 답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의 3분의 2제곱은 이렇게 정의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9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한번 정의해보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분모에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모는 여기 n분의 m일 때 이 분모는 2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 2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예요. 그래서 루트 3의 마이너스는 이 분자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9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루트 제곱근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수가 정수일 때니까, 정수인 거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지수가 정수일 때는 지수법칙 성립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따라서 바꾸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정의했듯이 지수가 정수일 때 정의한 것처럼 3의 3제곱분의 1, 3의 3제곱분의 1이고 이거는 27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대로 이렇게 지수가 분수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문제 4번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나타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정의가 된다고요? 여기 2라 그랬으니까 제곱근 4의 3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4는 2의 제곱이고, 그래서 제곱근 2의 세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 살짝 바꿨어요.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바꾸면, 자, 이게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2의 세제곱, 그래서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은,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분자로 넣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세제곱근 125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세제곱근 125는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이고 여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바꿀 거예요. 그래서 5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바꿨어요. 자, 지수법칙 성립하니까 이거 한 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 세제곱근 여기 세제곱 있으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 해서 이거는 25분의 1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0.75 0.7은 4분의 3이죠. 81의 4분의 3제곱 이거는 4제곱근 81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바꿀게요. 그래서 4제곱근 3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이거는 여기 4제곱 4제곱 똑같으니까 2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16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고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여기는 루트에 16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 마이너스는 분자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자, 계산해 주게 되면 이거는 4의 제곱이니까 바꿀게요. 여기 제곱 있는, 여기 2제곱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4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로 고칠게요.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치게 되면 이거는 여기 2 똑같으니까 4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껴지죠,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 이걸 만약에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간단할 텐데. 어떻게?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해가지고 지수법칙 성립하면 약분해주면 2의 세제곱해서 8이 될 텐데, 금방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125는 5의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해가지고 약분시키면 5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25분의 1. 이쪽에 있는 거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 4분의 3 약분해주게 되면 3의 세제곱 해서 27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쪽에 있는 거는 2의 4제곱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주게 되면 약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하면은 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에 따라서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정의에 따라서 해본 거고, 만약에 이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금방금방 이렇게 계산이 되죠. 지수법칙이 성립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자,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과연 이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요게 조건 한번 봐요. 이거는 이게 지수가 유리수가 되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밑들은 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RS가 유리수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런 지수법칙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이 A의 R 플러스 S가 된다라는 얘기. A의 R 나누기 A의 S는 A의 R 마이너스 S가 된다. 그 다음에 A의 R제곱의 S제곱은 A의 RS가 된다. 그 다음에 AB의 R제곱은 A의 R제곱, B의 R제곱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수법칙이에요. 자, 선생님이 1번하고 3번하고 확인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2번하고 4번을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이게 유리수니까 A의 N분의 M 곱하기 A의 P분의 Q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N은 2보다 큰 자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M은 정수, P도 2보다 큰 자연수, Q는 정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각각에다 P를 곱할 거예요. 각각에다 P를 곱하게 되면 PN분의 PM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A에 이쪽에다가는 N을 곱할 거예요. 여기 N을 여기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합니다. 그래서 PN분의 여기는 Q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더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중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정의대로 볼게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PN 거듭 제곱근 그 다음에 A의 PM 제곱 곱하기 요거는 PN 제곱근 그 다음에 A의 Q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확인한다고 받는 그 거듭제곱 근의 근 공부할 때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랬죠.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PN제곱근 똑같으니까 PN제곱근 A의 PM 곱하기 A의 Q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다시 PN 제곱근에, 자, 요거는 정수니까, 이게 정수고 이것도 정수가 될 테니까 정수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의
PM 더하기 Q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자, 이제 다시 그 정의 거꾸로 돌아올게요. A에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PN분의 PM 더하기 Q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낼 수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은, 자, 요거 약분해 볼게요. P 약분해 주게 되면, A에 N분의 M 더하기, 요거 약분해 주게 되면, N 약분하게 되면, P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A에 R 플러스 S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R 곱하기 A의 S제곱은 A의 R 플러스 S제곱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이렇게 증명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증명을 해볼게요. 세 번째 거는 여기에다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세 번째 거 이거 A의 R제곱의 S제곱은 A의 그 N분의 M의 P분의 Q제곱이다 라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거를 정의대로 쓰게 되면 N제곱근의 A의 M제곱의 P분의 Q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Q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을 다시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다시 정의대로 써주게 되면 P의 P제곱근 N제곱근 A의 M제곱의 Q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P제곱근의 N제곱근 A의 이거하고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곱할 수가 있죠. 우리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M, Q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Q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하고 이거 곱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PN 제곱근의 A의 M, Q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Q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은 A의, 자, 정의대로 PN분의 QM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A의 요거 N분의 M은 R이고, 그 다음에 P분의 Q는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R, S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R하고 S하고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거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것도 성립이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 정의대로 계산하면 또 아까처럼 복잡해진다 그랬으니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얼마나 편한지 확인해보고 그것을 숙달시키도록 하세요. 간단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3의 2분의 1 곱하기 3의 2분의 3 그러면 정의대로 다시 갔다가 오지 말고 그냥 3에 이거하고 이거 더해주는 거예요. 3에 더해주면 2. 그래서 9다 라고 이렇게 바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A, B가 양수일 때 A의 2분의 1, 그 다음에 B의 3분의 1의 6제곱 같은 거, A, B가 양수가 됐을 때, 자, 이거 계산해주면, 지수법칙으로 바로 계산해주라는 얘기예요. 뭐 정의대로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6번을, 한번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서 우리 지수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연습을 해봅시다. 문제 6번입니다. 자, 해봤나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5의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5의 이거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제곱 해서 5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자 이거는 3의 요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죠? 3의 지수끼리 빼주게 되면 3의 1제곱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은 이거는 2의 3, 약분해주면 2의 제곱.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계산했더니만 2의 제곱이 나왔어요.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요거 약분해주면 되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저기 있는 그래서 2의 1제곱 해서 2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은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B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A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B에 곱해주면 4분의 1제곱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끼리 여기 있는 A끼리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해주게 되면 A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B에 4분의 3제곱에서 4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B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주면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지수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좀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1번 조금 복잡한 것도 한번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지수법칙 지울게요. 자 예제 1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수가 유리수가 되도록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합니다. 그래서 고쳐보세요. 고쳐볼 때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전체의 요것의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 A의 5제곱이고 곱하기 이거는 제곱근의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나누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분의 1제곱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 A의 제곱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3분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는 A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A는 3분의 5제곱에서 3분의 2제곱을 빼라는 얘기예요. 빼라는 얘기니까 나눗셈이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A의 3분의 3제곱 그래서 1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1제곱에서 3분의 1제곱을 빼라는 얘기예요. 빼니까 B에는 0제곱 자 B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A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분수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거듭지고 끝 나와 있으면 분수로 나타내시면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합니다. 자, 요거는 이런 꼴이죠. A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1제곱 여기는 A의 3분의 2제곱이니까 A의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의 3분의 2제곱도 마찬가지로 B의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공식 x-y의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꼴이에요. 자 이런 꼴은 전개하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된다.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여기로 와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우리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요거의 세제곱 a의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B의 3분의 1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 빼기 B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유리수로 고치라고요. 분수로 고쳐서 지수법칙을 활용하면 계산이 좀 더 간편해지겠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 7번 한번 해보세요. 다 해봤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4분의 1에 거듭제곱근을 유리수로 나타내 볼게요. 4분의 1에 A, B의 세제곱 곱하기 이거는 곱해주게 되면 A의 7제곱, B의 5제곱에 12분의 1제곱 나누기 이거는 3분의 1이고 이거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곱해주게 되면 6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A의 5제곱, B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거는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A의 12분의 7제곱 곱하기 B의 12분의 5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 나누기 그 다음에 A의 6분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A만 따져보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7 여기 빼기 여기 나눗셈이 있으니까 빼기 6분의 5 해주면 되는 것이고 B에는 여기 4분의 3제곱 더하기 12분의 5제곱 여기 12분의 5제곱 빼기 6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12분의 여기 12로 이제 분모 통분해주면 3 더하기 7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B에는 12로 통분을 해주게 되면 9 더하기 5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게 되면 A에는 이거는 0제곱이고 그 다음에 B에는 14, 12 그러니까 1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유리수가 나오도록 일단 고치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계산을 해주게 되면 A의 0제곱 B 해서 B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공식 사용해 줘야 되겠네. x-y에 x 플러스 y는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a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플러스 b의 4분의 1제곱 이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이거는 a의 4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로 빼기 b의 2분의 1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자, 다시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빼기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이렇게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이 지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간편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수가 실수인 경우는 그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22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 8번에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고 생각 넓히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생각 넓히기. 다음은 지원이가 소민이가 각각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대요. 마이너스 2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을 생각해봤는데, 지원이는 이거를 이렇게 계산했대요. 지원이는 이거를 먼저 계산하니까 64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이거 64는 8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에 2분의 1제곱. 루트 64, 8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소민이는 이것을 바로 지수 법칙을 적용했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6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니까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 세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했대요. 그래서 얘는 지원이는 이렇게 계산하고 소민이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게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인 실수 x는 4제곱근 7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근데 x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것은 인 실수. 이게 정의가 될까요? 이런 실수가 존재하지가 않죠.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듭제곱근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양수이어야 된다. 밑이 양수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5에 4제곱근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은 정의되지가 않는다. 이것이 항상 양수일 때만 정의되고 그럴 때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수 법칙을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지수 법칙을 적용하려면 정의가 되어야 하니까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되는 것이니까 밑이 음수일 때는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게 양수가 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밑이 음수일 때에는 유리수부터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의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